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 고생 많으시네요. 예, 아닙니다. 예. 먼저 지금 요 며칠 새보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좀 알려주시죠. 예, 오늘 국내 환자 발생으로 따지면 국내 발생 환자가 117명이 나왔습니다. 예. 예, 수도권에서는 72명.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지역은 지금 충남 천안 쪽 환자들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45명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100명대 오르내리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전만 해도 50명대에서 서서히 좀 정리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계속 이 추세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건지도 궁금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학교, 헬스장, 사우나 이런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진자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 의료체계 여력이나 이런 견딜 수 있는 여력이 꽤 늘었기 때문에 네. 지금 예전보다는 환자가 좀 늘어나도 통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여력은 좀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역적으로는 국내 발생 환자를 두 자릿수로 묶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117명이라서 국내 발생 환자가 세 자리로 갔던 데고 이번 주 평균은 92명 정도입니다. 이게. 아이고. 예, 그래서 계속 매주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추적하고 지금 막아내는 속도보다 네. 이 번지는 속도가 약간 더 빠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수도권은 한 70여 명 수준. 예. 그 외 권역들은 사실은 한 5명 이내들입니다. 그 외 지역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걱정은 수도권의 증가 추이가 지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수도권의 증가 양상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고위험 시설 한두 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굉장히 다양한 생활 속 공간에서 감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볼 때 여기서 좀 잘 막지 못하면은 이게 계속 좀 조금씩 증가하면서 네. 이 세 자리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저희가 이 새로 개편한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단계를 격상할 위험성이 좀 고려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인데 우리가 K 방역 얘기를 하면서 확진자 다 동선 추적하고 역학 관리 잘 하고 있고 해서 이걸 계속 우리가 관리하면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는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감염자들이 주위에 널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감염자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예. 계속 지역사회에서 좀 조용하게 감염들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집단 감염 양상을 좀 보고 있으면은 네. 이게 대부분 마스크를 좀 착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약간 이 마스크 착용이나 이 부분들을 조금만 더 주의해서 약간만 더 전파수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네. 저희가 좀 추적하는 속도와 균형을 맞추면서 다시 두 자릿수 이하로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이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사우나 이런 데는 예, 마스크 잘 쓰기 그렇습니다. 힘들 곳이고 이런 예. 곳에서 전파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헬로윈 대위 이때 이태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확산이 우려되고 그리고 많은 업소들이 동참을 해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사진 보면은 골목에 인파들이 상당히 많이 몰린 거 있었거든요. 이게 예. 목요일, 금요일 이때 많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우려했었는데 지금 영향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을 아직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 현재까지 나타나는 양상은 그 할로윈 대회에서의 특히 할로윈 대회에서의 그 유흥시설에서의 어떤 모임들 예. 그런 모임들이 직접적인 집단 감염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네. 다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회라서 아마 이번 주말까지 좀 넘겨보아야지 좀 네.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우리가 2단계 그때 상당히 강하게 발령을 했었고 2.5단계까지도 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단계에서 이제 5단계로 바꾸기로 했어요. 예. 이걸 왜 바꾸기로 했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저희도 사실 언론에서 보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움직였던 게 아니라 네.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예. 이게 단계 간의 강도차가 너무 심해서 실제 저희가 작동을 시켜봤더니 바로 못 가고 항상 중간 단계를 좀 설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성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이번에 그렇다면 그전에 익숙하셨던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에서 네. 중간에 완충 단계 같은 단계들을 주는 쪽으로 일단 5단계로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었던 것을 1, 2, 3, 4, 5단계 이렇게 정한 거군요. 예, 근데 명칭 똑같이 해서 예. 좀 혼란스러워질까봐 예. 아예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렇게 명칭도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그 당시와. 아,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높은 단계가 3단계인 건 맞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몇 단계입니까? 지금은 계속 1단계입니다. 1단계다. 예, 이게 기준을 조금 상향화시켜서 네. 저희가 의료 체계가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네. 의료 체계가 이제 감당을 못하게 되면 실제 사망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계할 때보다 예. 지금 중환자실을 비롯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저희 역량 자체가 한 2배 이상 커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하루 평균 50명 정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게 깊게 나오면 단계를 적당했는데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갈 때는 네. 수도권의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 한 100명 정도씩 발생해도 100명 정도를 넘어갈 때 단계를 적당하도록 예, 예. 기준을 좀 상향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의료 체계라든가 병실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단계별로 내 생활에서 좀 바뀌는 게 뭐가 있을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예. 1단계 때는 그럼 지금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해왔던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예. 1단계가 예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만 딱 유념하시면 되는데 네. 예전에는 실내 시설 쪽에서 의무화가 안 돼 있고 공고로 돼 있던 것들이 의무화로 바뀌는 방역 수칙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기억하기 쉽게는 마스크가 의무화되는 게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는 실내 시설 뭐 예를 들면 뭐 놀이동식장을 비롯해가지고 사우나가 됐건 체육시설이 됐건 예.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때는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게 의무화돼 있다. 1단계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뭐 1단계뿐만 아니고 항상 마스크는 실내에서는 그렇죠.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예. 저희들이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사실은 다음 주부터 과태료 부과까지도 같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 강제적으로 의무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단계가 바뀌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젠 앞으로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돼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 이전에는 영화관 가면은요. 예. 거리두기 하면서 영화관, 공연장 이럴 때 뛰어앉기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매도 안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좀 바뀐다고 하던데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1단계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풀어지고요. 아까 말한 그런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것들은 의무화시키면서 네. 영업시설들의 영업에 대해서는 좀 더 이완을 시켜주는 게 1단계 쪽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정부에서 강제하고 당신들이 이걸 지켜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좀 낮춰주고 다만 개개인이 마스크 쓰고 방역 관리 철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수준을 높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단계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아마 1.5단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좌석 띄우기 같은 것들 네. 이런 게 그때부터 이제 같이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단계가 되면 일단 유흥시설 쪽에 제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유흥시설 시설 예, 예를 들면 이제 클럽 같은 데서는 아예 춤추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예. 뭐 클럽이나 헌팅 포차에서는 춤추거나 좌석 이동을 금지시켜서 일반 주점과 비슷하게 운영되도록 만들어버리게
예. 그다음에 노련수장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목욕장업이라든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인원 제한들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m 제곱당 1명이라서 예. 평소에 한 7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인원 제한이 작동되면 예. 한 반 정도로 입장 인원들이 좀 제한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영화관이나 공연장 예.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1행간의 좌석을 한 칸씩 띄우는 정도로 좌석 띄우기가 그때부터 강제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1.5단계는 시설들을 저희가 문을 닫게 하진 않지만 네. 그 시설들에 들어가는 인원이 줄어들게 하고 혹은 한 칸씩 띄우게끔 만들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시설들에서 밀집도가 많이 줄어들게끔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러면 2단계는 문을 닫는 곳이 생긴다는 뜻이네요. 예, 2단계부터는 사실은 저희가 2단계부터 그 이후 단계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따라가기 때문에 네. 국민께서 사실 이 2단계부터를 아주 세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단계의 특성을 좀 설명드리면 예. 2단계쯤 되면은 이게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유행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이 아예 금지돼버리고 네네. 그다음에 유흥시설 같은 시설들은 아예 문을 못 열게 됩니다.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도 밤 9시 이후로는 착석해서 드실 수는 없고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예전에 하셨듯이 카페 같은 경우도 아예 하루 종일 테이크아웃만 되는 쪽으로 네네. 그런 어떤 이용 제한들이 2단계에서는 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을 했던 상당히 고강도의 거리두기 이게 2단계네요. 예, 수도권에서 했었던 그 경험들이 한 2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겠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1단계, 1.5단계 정도서는 또 어쨌든 간에 유행을 좀 이렇게 꺾어버리는 게 지금 목표이고요. 네. 2단계 이후부터는 실제로는 여러 피해들이 좀 발생하는 조치들이 계속 강구되기 때문에 네. 초기에 좀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5단계, 3단계 여기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2.5단계는 전국적으로 하루에 한 500명 이상이 꾸준히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행이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는 단계이고 예. 이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 모임들이 다 금지됐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영업시설들을 저녁 9시 이후에 문을 못 열게 합니다. 예. 이게 오락실이라든지 멀티방, 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런 모든 시설들이 대부분 9시 이후에 못 열게 하고 그 외에 좀 위험하다 싶은 시설들, 노년시장이라든지 방문 판매 업소라든지 유흥시설 같은 것들은 다 문을 닫게 하고 하는 굉장히 좀 고강도의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50명 이상 모임이 안 되면서 2.5단계부터는 50명 이상이 모임이 안 되면서 어지간한 서비스 시설들이 저녁 9시 이후에 영업이 안 되고 네. 일부 시설들은 아예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앞서서도 충남, 천안 이 지역에서도 좀 확진자가 나오는 게 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다 1단계인데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되는 지점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1.5단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작동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00명을 계속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1.5단계로 격상하는 걸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지금 거의 그 1.5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수준이네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 1주간 평균이 한 70명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70명 정도라서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다만 걱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일주일마다 5명, 10명씩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증가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 100명을 초과하는 순간이 한 2, 3주 뒤에 올 수 있다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가 10월 초부터 이제 1단계 생활로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식도 그동안 좀 못했던 것들 좀 하게 되고 또 야구장도 좀 가게 되고 아무래도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만남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예. 지금 보니까 유럽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으로 예. 돌아가는 것처럼 풀어놨더니 다시 또 재확산이 막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 그럴 우려가 좀 있을까요? 그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아주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말까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각국의 방역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19와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네. 이렇게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시설을 갖다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제한하고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예, 어떻게 예. 보면 그런 상황에서 가급적 최대한 일상생활을 좀 보장하면서도 방역적으로 어떻게 그걸 관리해낼 거냐 예. 하는 게 이제 세계적인 숙제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유럽과 우리를 좀 비교해 보면 예.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의 이용이나 국민들의 활동에 있어서의 자율성은 되게 확대시켜 놓은 상태이지만 그렇죠. 예. 이제 국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생활 전반에서 지켜주시고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 소독제를 잘 쓰신다든지 네. 그리고 좀 위험 행동들을 회피하는 어떤 그런 국민들의 실천 자체는 유럽보다 훨씬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 재생산 기수라 그래서 한 명의 감염자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그 재생산 기수가 네. 거의 3, 4, 어떨 땐 6, 7까지도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동일한 사회 환경이지만 지금 현재 한 1.1 정도 수준, 네. 1에서 1.1 정도 수준을 지켜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생활 속에서의 국민들의 방역 관리가 활성화되면 이렇게 좀 그 코로나와 계속 공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최대한 좀 자율성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회복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게 생활 방역이고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그런 개념으로 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지금 전파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만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1.1 정도가 나오는데 예. 이걸 한 0.1만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1 이하로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현재보다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거나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약간만 더 올리는 게 어떤 걸까를 지금 계속 고민 중이고 국민들께서도 계속 조금만 더 실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 이렇게 감염 지수가 1.1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1로 낮추는 것 가장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가 뭐 하면 될까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계신 거고요. 예. 국민들께서 다른 나라에서 아까 제가 뭐 5, 6까지도 나오는데 이게 네. 1.1 정도까지 낮추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해주시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이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집단 감염 사례는 보면 공통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나나 아니면 콜센터나 아니면 악기를 훈련받는 악기 학원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에서 거기 마스크 못 쓰잖아요. 예, 네. 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그리고 못 쓴 상태에서 밀폐된 실내에서 무언가 이 침방울이 나오는 활동을 좀 많이 한 경우, 예. 이 경우가 공통적으로 최근에 감염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여주시거나, 예.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상황이면 써주시던가요. 그러니까 사우나 같은 경우도 탕 안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마스크를 못 쓰지만, 예. 지금 감염되는 경로를 보면 탕 밖으로 나와서 아마 휴게실 내지는 탈의실에서 이렇게 예. 뭘 좀 드시면서 서로 얘기할 얘기를 때. 하는 가운데 예, 감염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데서 마스크를 좀 쓰실 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사본부도 당분간은 뭐 저도 그렇고 출연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마스크 쓰면서 좀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입니다.